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지난주의 주간 이슈와 다음 주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 순서는요. 국내 증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체크를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안내를 드리고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예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 동향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금 4월 4일 오늘 날짜로 나와 있지만요. 4월 2일까지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먼저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두드러진 매수세는 외국인이 무려 1조 2천억 원을 매수하였습니다. 최근에 한참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서 좀 많이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함께 물량이 같이 이제 덧붙여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상승 마감을 했죠. 이런 부분들 과연 좀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매도를 주도했던 기관은 바로 연기금이었습니다. 무려 3,400억 원어치나 팔았네요. 순매수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팔까요? 요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연기금이 돌아오면서 외국인과 함께 순매수세가 같이 붙어줘야만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요 금융투자 들어오는 요 물량은 좀 단타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월 29일부터 4월 2일 날 순매수 상황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주로 사들였고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특별히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입됐다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사고팔고에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지난 4월 1일에 무려 1,300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간 이슈와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마다 지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1월 11일부터 이렇게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 부근을, 이 우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하향 추세선을 완벽하게 이탈하고서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 이 흐름을 저점을 올리는 이 속도도 좀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여라도 떨어지더라도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추세 여길 따라서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걸 다시 깨트리고 내려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우측으로 대략 3200포인트 안에서 이런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4월부터는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낼지 아니면 2분기에 대한 매출 감소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다가도 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월 26일부터 이런 우하향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미 지난주쯤부터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즉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서 우측으로 횡보한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외국인의 자본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들어 올렸죠. 그럼 지금 이 상황부터는 950포인트부터 1000포인트까지의 박스권으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우하향 추세선 안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제 4월부터는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기대 전망치가 낮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950에서 975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1000포인트 이내에서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지난주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 배터리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소송 일지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취소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 요 2021년 2월에는 나왔던 요 판결, 요거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 여기서는 LG가 이겼죠. 여기서는 LG 승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LG가 이겼지만은 이번에 배터리 특허 같은 경우에서는 SK 손을 들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와 LG 간의 이 배터리 논쟁은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에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올해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대를 예상한다. 하지만 TSMC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장 큰 것은 미국 텍사스주 한파로 인한 오스틴 공장 정전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TSMC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형상 등의 여파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는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도 서버 D램 등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분기보다도 2분기가 더 기대된다는 얘기죠. 3월 반도체 수출 호조, SSD 수출 턴어라운드 기대. 자, 올해 3월 반도체 수출액이 95억 달러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를 필요한 MCP 반도체가 꾸준한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PC용 SSD 수출도 3월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 중 컴퓨터로 분류되는 SSD 저장 장치의 경우에도 3월 9억 1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SSD 수출은 지난 2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3월 들어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런 반도체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은. 네, 끝내 투자 결정 못한 HAAH 오토모티브 쌍용차 법정관리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예정된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쌍용차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HAAH는 현재 쌍용차가 갖고 있는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공익채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이라도 투자 의사를 철회할 경우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따른 효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 23일에는 2237포인트까지 폭락했지만 이후 1년여 만에 80% 이상이 상승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간 도로, 교량, 항구 등 재건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제조, 부흥,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기후변화 등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이라든지 대변인을 통해서만 전해졌던 소식을 이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를 하면서 그것들이 좀 더 현실화됐다는 것에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두나무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부각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6종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지분의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여기 보시면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 7% 지분을 가지고 있죠. 즉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에이티넘 고성장 기업 투자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이 7%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지난주에 상한가를 들어갔죠.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1%,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성 세컨더리 투자조합에서 0.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렇게 0.6%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카카오는 보시다시피 8%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크게 상승을 했고, 한번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아요. 그랬을 때 그 조정의 폭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급등하기 직전에 주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만약에 위치에서 주가를 유지해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2차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두 나무가 직접 상장을 했을 때 이 기업들이 지분은 갖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자신들의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두 나무가 상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제로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IMF WB 충계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충계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도와주기 위한 6,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준비금 조성 계획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스마트폰 사업부 운영 방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LG전자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스마트 사업부를 철수한다, 아예 정리한다라고 결정이 나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 스마트폰을 접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전에도 한번 나와서 LG전자가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재료 소멸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제의 서브 타이틀곡 곤이 뮤직비디오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아스트로도 컴백 예정입니다. 4월 5일에 두 번째 정규 앨범인 All Yours로 컴백할 예정입니다. 자, 기아차가 상호명이 기아로 바뀝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이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한 주당 2주씩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오 PNC가 상호 변경을 합니다. 대오 특수광으로 변경을 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크로바 하이텍은 유상증자와 함께 변경상장 감자까지 진행을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스틸 또한 변경상장, 즉 주식 분할을 합니다. 보시면 지금 199만 주에서 1999만 주로 10주로 늘어나죠.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월 6일 화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불법 감시 조직 출범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이르면 4월 6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조직인 주택임대차 지원팀도 함께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발 이런 거 감시하는 거 중요한데 이런 공기업에서 LH와 같은 이런 공기업들, 국토부도 마찬가지예요. 공직 관리자들, 그런 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감시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좀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예정입니다. 자,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 금액과 위법 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오타네요.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개정안은 3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6일 고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관련 테마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주들, 즉 사실 불법 공매도 이거 개인이 할 수도 없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증권사, 기관들입니다. 수익을 몇 배씩 가져가게 되는데 주문 금액의 최대 100%라고 이건 안 됩니다. 한 300%, 500%, 1000%까지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양곡 10만 톤 추가 공급 입찰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2021년 쌀 수급 안정 대책 일환으로 정부 양곡 10만 톤을 추가 공급할 것이며 이번 공급 물량에 대한 입찰을 4월 6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테마는 농업 테마가 있겠죠. 조비, 경농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프로야구 H3 출시 예정입니다. 네, 모바일 야구 게임이에요. 네,
지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리니지 M의 매출 감소와 또한 그런 충성 고객들, 린저씨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주가가 10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80만 원대로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작 모바일 게임 요거는 이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AJ 네트워크스 변경 상장을 합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입니다. 이랬을 때 존속 회사는 AJ 네트워크스고요. 분할 설립 회사는 AJ P&L 주식회사입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는 상호가 변경됩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뀝니다. 자, 보호예수 해제 종목이 있습니다. JTC 주식이 167만 주 4.7% 나오고요. NC트론 주식이 61만 주 1.9% 나오고 EWK 주식이 206만 주 14% 정도 나옵니다. 4월 7일 수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4월 2일과 3일에 진행을 했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나오며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세훈 후보 관련주라든지 박영선 후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 4월 7일날 장 전까지는 뭐 이렇게 주가가 또 급등락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면 당연히 상승하는 거 없이 둘 다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테마 종목이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테마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가가 하락되니까 혹여라도 이런 정치 테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보궐선거 당일 뭐 이렇게 진행되는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만 보유하시다가 정리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산업대전, 한국발전산업전 및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동시 개최 예정입니다. 기간이 4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잠정 실적 발표 중요한 공통사항은 1분기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보다도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좋아야만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기대되고요. LG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휴대폰 사업부를 빼고서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대폰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오로지 이제 가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확대 판매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2분기 매출도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일약품은 무상융자를 진행을 합니다. 주당 2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4,300만 주나 나와요. 판타지오는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을 하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9일까지 매매 정지가 들어갑니다. 3일제약도 마찬가지로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을 해서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시티랩스는 146만 주 1.9%가 보유예수가 해제됩니다. 4월 8일 목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발생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꼭 이 당일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옵션 만기 혹은 선물 만기 이런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뭔가 만기라고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기간이 꽉 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옵션 만기라든지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주가 변동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기일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4월 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오위즈는 PC 패키지 게임 사막여각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고요. HPO 공모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북유럽의 엄격한 식품 안전 철학을 담은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데프스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 제조,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영위,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8일과 9일간 이틀 동안 진행을 합니다.
주간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이고 코스닥 종목이면서 희망 공모가가 22,200원 그리고 25,400원 사이입니다. 총 공모 주식수는 398만 주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네,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요. 고영도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4월 9일 금요일 주요 일정입니다. 금요일은 특별한 소식은 없네요. 대한제당이 주식 분할에 따른 거래 정지가 진행됩니다. 4월 9일부터 13일. 보유예수 해제 종목이 있습니다. 코디엠 주식 628만 주 2.3%, 나노 CMS 주식 51만 주 12% 물량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 10일 토요일에는 미국 암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매드팩토, ST큐브, 지노맨 컴퍼니, 파맵신, 그리고 ABL 바이오가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 중에, 그렇죠? 4월 5일과 9일 주 중에 주가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암학회를 진행할 때 이제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뭔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종목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입니다.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기대 실적이 높은 종목을 서칭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1분기만 실적이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이번 한 주도 안전한 매매 진행하셔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